평소에 꼭 그 연구실 컨택을 위해서 교수님한테만 이메일 보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교수님 연구실 있으면 그 교수님 수업도 좀 들어보고 나라면 교수님이 대학원 수업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 학부생들도 들을 수 있거든요. 청강도 되고 수업도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나라면 컨택보다 그 수업 시청해서 대학원 수업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원생 다 이기고 1등 하세요. 그거만큼 좋은 컨택이 어디 있어요? 대학원생 수업 학부생이 들었는데 제일 잘해. 1등이야. 그럼 나중에 교수님 그리고 막 질문도 막 평소에 오피스 아워 같은 데 가서 교수님한테 저 교수님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혹은 뭐 혹시 이런 논문을 비슷한 걸 받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해. 그거만큼 좋은 컨택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자대 대학원생, 그러니까 자대 대학교의 가장 큰 메리트 아닌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보세요. 이거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해야 되나? 이거 저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이런 디테일한 방법들은 잘 오픈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 퀄시험 같은 것도 저는 그냥 퀄시험 하면 교수님 커미티를 이렇게 3명 정도 추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돼가지고 관심 있는 혹은 관련 있는 연구실 교수님 이렇게 3명 뽑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미리미리 그 사람들 수업을 다 들어놓고 미리미리 그 교수님과 안면을 터놓고 질문도 많이 해놓고 학점도 잘 받아놓은 상태에서 딱 얘기합니다. 저는 퀄시험 30분 만에 합격했어요. 미국 퀄시험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 30분 만에 바로 합격했어요. 이게 다 그냥 제가 잘했기 때문일까요? 인생이 그렇게 쉬울 일은 없죠. 다 잘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쪽에는 머리를 쓰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막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대학원 뭐 입학하는 3가지 방법. 그래서 1번 컨택을 해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씨부리죠. 난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 왜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는 이제 정보 취득적인 측면에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다 표면적인 얘기들이고 그런 것 남들이 다 아는 방법들. 그러니까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면서 조회수 10만, 100만 찍은 영상들은 다 알고 있는 방법이라서 의미가 없어요. 그 영상들이 나온 그 즉시 효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 뭐 아이러니한 상황인 솔루션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컨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원 수업을 듣는다든가 내가 타대학교다. 그럼 내가 카이스트 쪽에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교수님 제가 이쪽 분야 너무 가고 싶은데 한번 그 교수님께서 이번 뭐 가을 학기 때 2학기 때 이쪽 대학원에서 뭐 그런 회로 설계 쪽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비록 타대긴 한데 한번 강의를 좀 수강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강해서 뭐 학점 안 받아도 되잖아요. 뭐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 3시간 못 써요? 물론 뭐 학교가 멀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4학년 2학기 때는 본인들 들을 수업도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두비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들을 수업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미디어 컨택해서 교수님 수업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수강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청강을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허락 안 해주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다 허락해줘요, 교수님들. 왜냐면 그 자기 수업하는데 자기가 연구하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배우고 싶다는데 멀리서 그거를 안 돼, 너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들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들으세요. 들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무 귀찮게도 하지 않고 굉장히 센스 있게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바보 같은 질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고 내가 굉장히 이 내용을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내가 이 논문까지도 읽었다는 걸 들고 와서 이렇게 같이 디스커션하는 분위기를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들어 보세요. 그럼 교수님이 내 얼굴, 내 이름, 내 학교 기억 못할 것 같아요?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한테 마지막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교수님 제가 시험도 잘 봤고 교수님 수업도 들어서 너무 이쪽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서 교수님 연구실 논문도 이렇게 봐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런 쪽에 아이디어가 좀 있어서 한번 이런 쪽으로 내가 한 2년 정도 이걸 디벨롭을 시키면 어떨까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뽑히지. 그게 가장 현명한 컨택 방법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이거는 조회수가 100만이 돼도 여러분들 잘 못해요. 왜? 이거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몸을 만드는 일 같은 거는 알아도 힘들죠. 뭐 닭가슴살을 먹고 프로틴 파우더를 먹고 뭐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된다. 다 알고 있는데 못하죠. 왜냐면 그건 노력과 시간과 그 열정과 끈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컨택을 하는 이메일, 뭐 이메일 한번 쓸 때 커버레터 적는 것, 이력서 적는 것 그런 것들은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결과물이라서 쉬울 것 같은데 대학원 수업을 학부생이 듣고 매달 뭔가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교수님 논문을 팔로우업해서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교수님한테 의미 있는 사이언티픽한 디스커션을 한다. 알아도 못하는 것들이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그게 중요합니다. 좀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독일 막스 플랑크로 온 이유가 다 떠나서 이쪽 제 PI, 디렉터랑 연구 분야 딱 그 두 개 보고 왔거든요. 전 미국에도 가려면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컨택 두 번째로 딱 한 데가 여기였고 바로 돼서 바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디렉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고 이 분야에선 탑입니다. 정말 넘버 원인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하면서 정말 무한한 감동을 느낍니다. 정말 선택을 잘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진짜 미치겠어요. 뭐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러한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좀 더 노력해서 나중에 제 학생들에게 그렇게 지도해주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분과 지도를 받는 거를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그런 디스커션 활동 같은 거 있으면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뭐 부르지 않아도 갑니다. 근데 물론 불청객처럼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도 된다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절대 거리 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막 마다하지 않고 굉장히 기쁘게 가서 마지막에 얼굴 한마디씩 비추면서 안녕 이렇게 한마디씩 더 던지고 그 사이에 얼굴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아무리 PI라고 해도 굉장히 바쁘면 못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SBK나 자대 중에 굉장히 큰 연구실, 막 대학원생 막 3, 40명 있는 연구실 들어간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교수님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주 교수님 얼굴도 쉽게 안 보고 졸업을 한다? 그걸 갖고 시스템을 탓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그 학생이 뭐 무식한 겁니다. 그 학생은 자기 임기응변을 잘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생각을 해야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 어필을 해서 자기의 어떤 이 존재감을 잘 매너 있고 젠틀하고 뭔가 자연스럽고 센스 있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거 안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시스템 탓하면은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얘기해주는 게 의미도 없고 뭐 재미도 없을 거라서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두비님께서는 제가 얘기해준 거를 딱 듣는 순간 아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일 것 같아요. 그쵸? 뭐, 아닌가? 아닌 말. 네, 뭐 생각은 좀 하게 드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네네.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다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일단은 연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내가 보니까 어쨌든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든가 해외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든가 뭐 해외 회사를 가고 싶다라는 게 좀 본질적인 욕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해외 박사에 진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해외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면 달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규제가 너무 많아. 뭐 이거 정말 아이디어가 좋아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해보기 위해서는 법적인 거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이걸 해보기 위해서 나는 미국이라든가 해외로 가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해 보여요. 아, 야, 해외가 좋아 보이니까 해외로 간다. 연구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연구를 잘하는 연구실을 보니까 스탠포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회로를 설계를 하는데 요거랑 뭐 DNA랑 이렇게 해가지고 차세대 반도체를 설계하는 연구실이 있는데 여기 칼텍에 가니까 이 연구실 굉장히 잘해. 그래서 난 여기 연구실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애매하고 좀 불안하니까 그래도 조금 성공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 그래도 어디 가서 해외 박사 했거나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 회사 다녔으면 인정해 주니까 난 여기 가서 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대세나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편승해가지고 나중에 한국 돌아오면 좀 인정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아서 좀 경계스럽기는 해요. 항상 생각을 할 때는 그 본질을 꿰뚫어야 되거든요. 내가 해외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해외에서 보이는 그런 부산물들 옆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포장지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해외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앤서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을 포기하고 막스 플랑크를 갔을 때는 명확한 앤서가 있었어. 그리고 그게 막스 플랑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콜로라도일 수도 있고 MIT일 수도 있고 스탠포드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스 플랑크를 독일에까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재정비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또 와가지고 비자도 따고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막스 플랑크로 와야만 했던 나는 그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 근데 본인은 그게 없어요. 근데 없는 게 당연하지.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근데 앞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석사를 하면서 빌드업을 해나가십시오. 회사를 가더라도 대학원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왜 대학원이어야 되고 내가 왜 회사여야 되고 내가 왜 회사 중에서 왜 해외여야 되고 내가 왜 외국 대학인 중에서 왜 이 학교 이 연구실해야 되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그거를 진취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용기,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좀 평소에 많이 하십시오.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조금 부족해 보여요, 우리 두비님께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막연해요. 그냥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성숙해져요. 남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유튜브에서 떠드는 그런 내용들이랑 달라요. 내가 교수님한테 컨택 메일을 쓸 때도 내가 왜 이 교수님한테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나라는 사람이 지금 하루하루 1년, 2년 이 기간이 너무 소중한데 이 시간에 내가 왜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앤서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SPK 좋다니까 가고 그냥 가고 이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런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학교에서 입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리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출생률이 0.5가 됐든 3이 됐든 인구가 멸망하고 뭐 이민 정책을 받든 통일이든 노바리 cares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세상이니까. 나는 이 분야에선 내가 최고니까. 그리고 이 분야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거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거니까. 외부적인 조건 같은 거를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불안한 이유는 그게 빌드업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불안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세 가지 중에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뭐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이거를 운영을 시켜서 병렬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더 에너지를 쏟을지가 조금 고민이긴 한데 나는 미래가 뭐 어떻다 해서 사실 걱정이 되진 않아요.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숙하는 게 굉장히 이게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송 뭐 꽤나 좀 꾸준하게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한 20대 초반, 뭐 20대 중후반 뭐 이렇게 될 텐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쯤 지나면 이제 이제 스타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고 뭐 아직은 사회생활 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나라는 멘토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어떤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걸 평소에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미 스타트 라인 딱 설 때 느낌이 달라. 그래서 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하버드나 MIT나 이런 애들 정말 아이빌리그 학생들 만나면은 좀 어나더 레벨인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나더 레벨인 느낌,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는 게 좀 달라. 이렇게 뭐 회사를 차린다든가, 뭐 스타트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뭔가 뭐 책을 쓴다든가 같은 이 아예 좀 패러다임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걸 여러분들 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안에서 이 비슷비슷한 학생들끼리 막 뭘 하면서 뭐 밥 먹으면서 뭐 고만고만한 학생들끼리 연구하고 고만고만한 학생들끼리 공부해봤자 이 세상은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이 확장이 안 돼. 제가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면서 계속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고 다양한 저는 예술 쪽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인터랙션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계속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패러다임의 확장이거든요. 근데 모든 창의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 폭넓은 지식이 융합이 됐을 때 가능해지는 거라서 그리고 그런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가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좁아요 지금. 자꾸 스스로 확장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길었네요. 좀 도움이 됐을까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한 특히 얘기 뭔지 알죠? 네. 네네네. 특히 이제 생각을 좀 더 이제 깊게 하고 더 많이 이제 사고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석사 진학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취업보다는 그쪽에 조금 더 끌려 있었는데 또 이제 확신이 말씀을 됐죠?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그건 별로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거 하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가 마지막이지만 진짜 마지막이지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0대 초중반쯤 되면 이제 스타트 라인 딱 써가지고 시작해서 달려 나간 다음에 이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실 텐데 평소에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지적 성숙함과 논리적인 완성도가 다를 겁니다. 근데 그게 금방 뽀록 나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지 막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난 기계기사 자격증을 따야 돼. 난 GPA를 잘 받아야 돼. 난 자격증을 따야 돼. 난 인턴을 해야 돼. 이것만 해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만 사니까
이 확장이 안 되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무식하거나 멍청하거나 뭐 지식이 떨어진다든가 열심히 안 한다가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적 여유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제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멘토링이 항상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죠. 두비님 오늘 멘토링 도움 많이 됐길 바라면서요. 오늘 시간이 극적기를 희망합니다. 괜찮았나요? 네, 멘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댓글로 후기라도 좀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친구들에게 많이 네.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꼭 기획과가 아니더라도 네, 도움이 드릴 수 네.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